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 지수는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여러 명으로 나눠 분양 자격을 늘리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강남구청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뒤 정비구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했을 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등 꼼수 분양권 획득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분양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새 가장 적은 물량이 올 1분기 중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날들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써놓거나 체크를 해놓곤 하죠. 보통은 주변 사람들의 생일이나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약속, 기념일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그런 일정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일정까지 체크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의 친구 아들 입학식이 들렸다면 그 일정을 체크해놓고 또 친구 부모님의 건강검진 날까지 체크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날이 돼서 친구에게 그 일정을 한번 언급해주면 친구도 감동받고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챙긴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다가도 내가 그 친구가 되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달력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스케줄이 가득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화요일 이 시간은 양승묵 소장과 함께할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거나 소장님의 해결 능력 필요하시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보내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먼지들이 좀 싹 씻겨 내려간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고민도 싹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국민은행의 KB 시세 아파트 매매 가격 있잖아요. 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기존에 굉장히 많은 하락 낙폭을 보이던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 상승은 아니지만 매매 낙폭의 그 폭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락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어디죠? 당연히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수들도 봤는데 우리 다세대 빌라들 있잖아요. 이 다세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알게 모르게 상승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다세대 매매 가격을 한 지수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과연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이 계속 가지고 보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아파트 시장이건 그리고 다세대 주택 시장이건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 신호가 자꾸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양승무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먼저 전화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부동산 쪽으로 보면 전부 모아타운이나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중에서. 네. 근데 서울에도 모아타운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조금 소액으로 가장 소액으로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조금 추천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장위 뉴타운 그 13구역 네. 그런 데는 좀 어떻는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장인 뉴타운 13구역은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모아타운 투자와 함께 또 함께 고민하고 있는 투자처신 네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요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야기 들려오는 모아타운과 관련돼서 소액 1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투자처와 더불어서 장인뉴타운 13구역에 접근해 보면 어떤지 한번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투자금이 조금 1억 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거주는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에서요? 네, 부산 거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2의 투자로 이제 서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 투자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부산도 물론 굉장히 좋은 도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거주와 투자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딱 분리를 네. 하는 게 제일 좋고 분리를 했을 때 투자처로는 서울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서울의 모아타운 쪽으로는 좀 많이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알아본다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채널을 제가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그 모아타운 쪽에 투자를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처 중에서 모아타운 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곳은 말고 좀 예, 가장 1억 적은 미만이라고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말씀하셨죠? 곳.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부산에서 그러면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아,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뭐 다른 투자금이 더 들어도 괜찮다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네, 한 1억 미만이면 좋을 것 1억 같습니다. 미만, 딱 1억 미만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리고 장인 13구역을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장인 13구역은 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누가 추천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네, 그쪽으로도 조금 한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직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거기는 투자금이 얼마 들어간대요? 한 7천만 원 정도요. 7천만 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장인 뉴타운도 좋아요. 예, 일단 장인 뉴타운 전체가 예전에 뭐 13구역도 지금 해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죠? 네, 예, 해제가 됐지만 주변이 이제 장이동이 전부 이제 재개발 진행 구역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13구역도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네, 예, 그리고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들은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요. 네. 자,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이 정비구역으로 해제됐던 지역들이 다시금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됐던 곳들은 모아타운으로 재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한 7천만 원 정도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뒷부분에 이제 강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중에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장인 뉴타운은 장인 뉴타운대로 놔두고요. 제가 하나 추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서울에 우리가 보면 현재로는 제가 잠깐 좀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우리 서울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부산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갔었고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산이 그 뒤로 따라 올랐던 형국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부산이 어느 정도 서울도 가격이 내려가니까 부산도 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오른다고 하면 어디가 먼저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서울이 먼저 오르겠죠. 네. 그래서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울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공급이 전멸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이 공급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만 만약에 금리가 다시 내려온다든지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오를 텐데 많이 급격하게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파트 가격들이. 자,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조금 억눌러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많이 추진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을 많이 추진을 해주고 싶은데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그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거나 뭐 우리 소방차가 지나가기 힘들다거나 이런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 추진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 요건들을 만족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공급은 없는데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어떻게 하면 공급을 많이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재개발을 많이 진행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요건들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서울시의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이 구역들을 많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현재 모아타운이라는 곳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역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중에서 어디가 먼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모아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보십시다. 같은 내가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모아타운을 추진할 곳, 앞으로 추진할 곳, 그리고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된 곳 있죠? 네. 자, 선정된 곳이 있다면 둘 중에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선정된 곳이 더 확실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당연히 선정된 곳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네. 만약에 1억의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선정된 곳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서도 만약에 입지가 완벽하게 더 좋다. 내가 만약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구역인데 강남이다. 강남의 압구정동이다. 그리고 한 곳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인데 저기 뭐 어디 뭐 좀 강북이다. 뭐 이러면 둘 중에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입지가 더 좋은 곳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입지가 좋은 구역들은 가격이 지금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서울은 보시면 이렇게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고 아무래도 강남 쪽이 가격이 훨씬 높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강남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강남 쪽이 입지가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낮은 곳 한번 보실게요. 여기 좀 아래쪽에 내려가면요. 우리가 조금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한두 달 전에만 전화를 주셨더라도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이 사당동 지역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사당동에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낮았어요. 1억으로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볼까? 여기 보시면 우리 봉천동 있죠? 봉천동. 네. 시청자님 봉천동 아세요? 그 서울대학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요 아래쪽에 서울대학이 있고요. 이 봉천동이라고 해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곳은 되게 다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순환선인데 가장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호선이 강남으로 들어가죠. 강남으로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어디가 가깝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 있죠. 네. 구로 디지털.
요 구로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구로디지털의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직장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학군도 좋아요. 서울대가 있죠. 네. 자, 그렇다 보면 이 봉천동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지역이어야 될 텐데, 봉천동이 예전부터 굉장히 노후 저층 주거 지역으로 밀집돼 있다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주택 전체가 이쪽 지역이 가격이 좀 낮았어요. 자, 그런데 봉천동 일대가 뭐 봉천 14구역이나 3-1-1구역이나 뭐 3구역이나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요. 모아타운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봉천역 있죠. 봉천역. 지하철 2호선 바로 앞에 봉천역에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실게요. 모아타운으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된 여기 봉천동에 제가 한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봉천역이 있고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예, 여기 봉천역 바로 앞입니다. 그냥 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는 봉천역을 이용하시려면 한 2분에서 5분이면 이용 가능하세요. 자, 그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투자금이요. 한 7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금이 낮게 들어가느냐? 다른 지역들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한 많게는 뭐 4억씩, 5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 있잖아요. 3차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이 주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관에서 있죠. 관에서. 그러니까 구청 있죠. 구청. 관악구청에서 서울시로 신청을 했는 겁니다. 서울시로 신청을 했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청을 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후보지로 이미 선정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후보지로. 네.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단계가 뭐가 남았냐면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걸 해요. 관리계획. 네.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이게 이제 관리계획 수립 승인이 나면 정비구역, 우리 재개발로 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구청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1년 뒤면 1년 뒤죠? 1년 뒤면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여기에 이제 건물은 어떻게 짓고 기반 시설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 알게 되겠죠. 주민이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내가 자금을 적게 들여가지고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잖아요. 네. 예, 그렇게 효과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봉천동의 모아타운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제가 볼 때 강북보다는 강남이 훨씬 낫고요. 네. 봉천동 일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호선을 타면 오른쪽으로는 강남으로 들어가고요. 또 왼쪽에 구로디지털 단지가 있고 직주 근접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여기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인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는 탑다운 방식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른다. 대신에 1년 뒤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승인이 나면 모두가 알게 된다.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1억 이하의 자금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봉천동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선생님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면 예.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그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요. 예. 관리계획으로 수립이 되는 거고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후보지로 선정이 후보지의 위치가 아니고 정비구역의 위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냥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 정비구역의 위치를 가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100%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장위 뉴타운 그 13구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어디 투자가 더 좋을까요? 입지가 더 좋잖아요. 봉천동이잖아요. 입지가. 강남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멀리 부산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서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투자 금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임장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안전한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오류동에 동부그린 아파트하고 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 향후 전망하고 상가는 네. 그 상가로 재개발이 되면 상가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아, 지금 말씀 주신 게 구로구 오류동에 동부 그린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상가하고 같이 상가도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고요. 예. 단지 내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럼 예, 동부 예. 그린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아니 다른 데 거주하고 네, 있어요. 정말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향후 네. 전망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 단지 내 상가도 재개발이 된다면 분양권을 상가로 받을 수 받을 수 있는지 있나? 상가를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두 개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도움 예.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리동 동부그린 아파트라 그러셨네요. 예.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예. 예, 여기가 이 오리동 일대가 뭐 가격이 상당히 높은 쪽은 아닙니다. 구로구인데, 알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좀 낮은 상태고요. 여기 예. 이 동네 쪽으로 해서 뭐 재건축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동부그린 아파트도 예. 재건축으로 진행 중인가요, 혹시 지금? 아, 저기 저 6월쯤에 한번 온다 실사 나올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뭐냐면 뭔 시사가 나와요? 아, 신청을 했거든요. 재개발 저기를 신청을 아, 했는데. 재건축을 안전진단 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6월쯤 나온답니다. 아, 예. 그러면 안전진단이면 진단을 하고 예. 나면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건축으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예.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아파트 한 채도 갖고 계시고 상가도 갖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예, 상가는 한 70평, 집은 70평 돼요. 자, 아파트랑 상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입주권이 나오고요. 예. 예, 상가는 상가대로 입주권이 나옵니다. 아, 상가를 상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상가 받을 수 있다고요. 상가로 받을 수 있다는 예, 예. 얘기죠? 아파트는 예. 아파트로, 예. 상가는 상가로 예. 예,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향후 문제가 없고요. 전망은 예. 어떻게 보세요? 예? 향후 전망은 어떻게 향후 보세요? 전망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예. 뭐 내가 계속 가져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게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모든 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죠? 이 비교라는 게 있죠. 비교가 있습니다. 자, 예. 내가 재건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예.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 한 1억 정도 오른다고 할게요. 예, 1억 정도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죠. 그렇죠. 예. 네, 안 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투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 재개발에 하나 투자를 했는데 같은 돈으로 예. 재개발을 투자를 했는데 얘는 5억이 올랐대요. 예. 자, 그러면 4억의 차이가 났죠. 예. 예, 이게 기회비용이죠. 네, 그렇죠. 4억의 기회비용을 제가 날린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당연히 이 다른 곳에 5억이 오르는 재개발 구역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동부그린 아파트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일대는 구로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예. 부평이 붙어 있고요. 부천이 있고요. 예. 자, 근데 서울의 이 중심부에 비하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내려가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오리동 일대가 그렇게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알고 예.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내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어차피 소규모로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되었다 한들 내가 들어가는 예. 분담금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내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그러면 그 피가 많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보유할 가치가 있는데, 예.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한 3억으로 내가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예. 3억으로 갖고 있는데 분담금이 안 들어갔다고 할게요. 예. 근데 지어지고 나니까 얘가 4억이래. 예. 4억. 그럼 1억 올랐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재개발 하나 투자를 했더니 내가 같은 돈 3억을 들였는데 분담금이
뭐 한 2억이 들어갔다고 할게요. 예. 분담금이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어지고 나니까 10억이 됐대. 예. 그러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5억이 올랐잖아요. 예. 1억이 올랐는 거에 비해서 5억이 올랐단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라면요, 선생님 이렇게 예. 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리했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차라리 지금 서울은 재개발이나 지금 재건축이나 이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예. 예. 지금도 지정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입지에다가 제2의 투자를 한번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를 두 가지를 다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수중에 갖고 계시는 자금이 얼마가 될까요? 차를 모르겠어요. 그 매도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봐갖고요. 지금 그 시가 저 아파트는 한 3억대 초반 가고요. 예, 그 상가는 지금 뭐 그러니까 아파트 갖고 있으면 한 11년 됐고요. 예, 상가는 한 7년 됐어요. 예. 상가는 지금 뭐 그 고시가 정부 고시가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8억 정도 되겠죠. 3억 정도요. 예, 8억이요. 예, 8억요? 아, 정부 고시가로 따져서요. 예, 어쨌든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되면 시청자분께서는 한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그 상가는 제가 매도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상가를 거의 받아서, 없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아파트를 매도를 하세요. 예. 아파트를 한 채를 매도를 하시면 우리 수중에 지금 얼마가 남게 되십니까? 뭐 한 3억 되겠죠? 3억 남게 돼요? 예. 예. 우리 시청자분은 다른 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다른 주택 형태를 가지고 계신 건 없으세요? 아,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이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제가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여쭤본 일가구 거고. 2주택에 지금 일산에 또 저기 주택이 저 빌라가 있어요. 빌라 하나 일산에 갖고 살아요. 계시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3억을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시면 3억이 수중에 생기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중심가로요. 예, 서울에다가 예를 예. 들면 뭐 화영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이제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될 확률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데다가 한 3억 정도로 투자를 해놓으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그 옆 지역에 바로 가격만 봐도 알거든요. 그 옆 지역에 사양사동에 모아타운이 지금 지정된 곳이 뭐 작은 평수가 7억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2, 3억은 오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만큼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 2, 3억 정도 오를 수 있는 데다가 이거를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해보시고 기회비용을 아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라면 시청자분께서 한 번쯤 판단을 과감히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를 정리를 하시고요. 3억에 정리를 하시고 요 남는 투자금을 가지고 서울 지역에다가 좋은 재개발 지역에다 투자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에 한번 다시 상담 전화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기 해보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499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유자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좀 널찍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좀 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3억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문자로 주셨는데요. 3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전화 주셨던 분이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3억이 남게 되니까 그 3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시청자분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자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투자를 어디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결론을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바로 이 3억이면 서울에 재개발로 투자를 하시라. 재개발로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지금 재개발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최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다 하시는 겁니다. 요즘 재개발이 가장 많이 오르는 때가 언제냐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때, 그때 가장 많이 올라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뭐 조합 설립 인가 때 이때 오르고 또 사업 시행 인가 때 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그때 가장 많이 올라요. 그때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에다가
후보지로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재개발 유행 중에서도 이 모아타운이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핫한 지역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어디냐면 공교롭게 또 한 번 더 공교롭게도 이 모아타운이라고 했는 끝쪽에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서울에 건국대가 있죠. 건국대 바로 옆에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동. 이 화양동에 한번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는데 제가 화양동을 잠깐 살펴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자양동 있죠. 자양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수동이 있습니다. 성수동이 있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가 건대가 있죠. 건국대 있고 바로 여기 자양동 위쪽에 여기에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동. 자, 우리 자양동 쪽에 보면 그 전에 성수동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수동에는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죠. 이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알 텐데 왜 높냐? 이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죠. 바로 아래쪽에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3억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곳을 또 봐야 되는데 바로 옆쪽에 이 자양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양사동도 한강하고 지척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좀 높았어요, 원래. 자, 그런데다가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신속이라고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높겠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자양사동에 여기 위쪽에 또 여기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도 가격이 꽤나 높겠죠. 꽤나 높다. 자,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한 7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자양사동의 신속통합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8에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여기 바로 위쪽에 화양동이라고 있는 이 지역이 원래는 예전에 이 아래쪽에 있는 자양동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앞에는 신속통합이다 아니면 모아타운이다 해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화양동에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야, 언제는 내가 저 가격 알아보니까 나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차이가 한 2배 정도는 안 해.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계시는 화양동 분의 주민들이 당연히 재개발로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겠죠. 재개발로. 자,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하고 좋은 재개발 방식이 뭐냐라고 알아보니까 바로 이 모아타운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당연히 모아타운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는 그때,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그때가 가장 많이 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곧 아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정비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 화양동 모아타운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3억으로 다른 곳으로 투자하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가장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이 화양동이기 때문에 이거 화양동 한 곳만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한번 꼭 손품을 팔아보시든 아니면 직접 가보시든 임장을 해보셔가지고 화양동 쪽에 한번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한번 임장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05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인천시에 유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한 후에 대방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인천에 있는 아파트고 서울로 좀 진입을 고민하시는데 지역주택 아파트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지역주택 아파트로 이제 지역주택 조합으로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네로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인천에 거주한다고 하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많이 만끽을 못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어떻게든 서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받침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문자로 사연을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시라 하지 마시라라고
딱 간단하게 그냥 잘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전화를 주시든지 다시 한번 상담을 잡으시든지 해서 상세하게 한번 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부평에 유아 아파트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유아 아파트가 어딘지는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없는 아파트라고 하면 크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를 확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재건축 대상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재건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시장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서울 쪽에 대방 쪽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오신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 딱 알 것 같습니다. 대방역 쪽에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대방역 일대에 밤동산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밤동산 마을에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한다고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오래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 일대가 또 보시면 한 추진 주체가 한 서너 군데 정도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시 전체 우리 국내의 전체 자료를 보면 약 한 5% 정도 성공하더라. 왜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시작하려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유권 있죠. 소유권 전체 대지 소유권의 95%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75% 이상 동의만 받으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도 해제된 구역들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95%를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95%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내가 좋습니다. 이 장밋빛 미래를 안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향후에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세 상승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들 지역주택조합은 꺼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원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여기 요 아파트를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가지고 서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진정한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거주지를 옮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에 만약에 들어가셨다가 여기가 지역주택 조합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추진 주체들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95%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기 지역주택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쪽에 투자를 아니면 거주를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어디로 좀 옮겨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 상황에 맞는 1:1 상담 필요하시거나 또 부동산 투자 전망들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금액별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구역이 가장 많은 프리미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모아타운이 상세하게 어떤 재개발 형식인지 아니면 또 투자할 때 유의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빌라 가격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시면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지 모아타운이 좋다. 이 모아타운을 금액대별로 그러면 어디를 투자할까? 또 재개발이라면 또 재개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언제 준비가 됐냐 하면요. 이번 주 금요일 3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시간 되셔가지고 오셔서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투자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꼭 미리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선착순 상담 세미나이기 때문에 상담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좋은 기회를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양승목 소장과 함께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남은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모아타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송을 틀면 모아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모아타운에 투자를 권유하다 보니 관심은 생기는데 과연 이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그런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아타운에 관심이 실로 많이 높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아타운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뭐 한 1, 2년 정도 흘렀는데도 모아타운이 뭔지 정확하게 핵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타운이 어떤 형식으로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또 유의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까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서울에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의 모아타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당연히 공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망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해마다 그 수요가 있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또 지난 정권에서 재개발을 굉장히 좀 막았죠.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많이 돌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됐습니다. 공급이 될 수 있었는데도 해제도 시켜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들이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막 가격들이 치솟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알게 됐죠. 자, 이 공급만 이 수요만 억눌러서는 안 된다. 차라리 공급을 해주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적시적소에다 공급을 해주는 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해주고 싶어서 딱 봤는데 서울의 전체 노후저층 주거지역 중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13%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13%는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다 지정이 된 상태죠. 자, 그런데 나머지 87%가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구역 요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진행을 시킬 수가 없더라. 자,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당연히 노후도가 안 맞는 거겠죠. 노후도가 아직까지 목적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시켜줄 수가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역들을 재개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 뭐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빈집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단위로 해서 다 싹 밀어버리고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건 안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단독 구역들, 작은 가로 구역들에 있는 이 노후저층 주거지는 그 구역별로 섹터별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줬단 말입니다.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성이 일단 문제고요. 워낙 작은 블록에다가 아파트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분양 물량이 훨씬 적겠죠. 그러다 보면 내 돈 내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내 돈 내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내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버리면 나홀로 아파트만 생긴다는 거에도 그 문제도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만 생기면 그 지역의 정비 기반 시설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뭐 공원은 그대로 예전에 없던 대로 있는 거고 도로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얘들을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끼리 묶어 가지고 여기를 전체 재개발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 모아타운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의 탄생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아타운을 지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섹터별로 이래 지정을 하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건들이 뭐냐면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은 넘으면 안 된다. 10만 제곱이 넘으면 그냥 재개발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구역들이 없기 때문에 10만 제곱 이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개발을 진행해 주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재개발을 진행을 해주고 싶어도 노후도가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시킵니다. 완화를 시켜가지고 전체 노후도가 50% 이상이 되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모아타운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또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다른 개념입니다. 모아주택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섹터별의 이 주택 단지들입니다. 재개발할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자율주택형이 있고요. 자율주택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요 4가지가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요거를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아타운 안에 4개의 형식의 재개발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규모의 재개발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들을 묶어가지고 건축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블럭이 붙어 있다 그러면 밑에다가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 형식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이 모아타운의 내용이고 그 안에 모아주택이라는 이 4가지 형태의 재개발 방식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노후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도정법에 따른 노후도도 알아야 되고 이 모아타운의 노후도도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도정법에 따르는 노후도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외에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다른 건축물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공 후에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노후불량 건축물로 취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개발 해보셨던 분들은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모아타운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을 뒀는데 뭐라고 뒀냐면 모아타운 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으로 만들어주자. 공동주택이라 그러더라도 30년 이상이 아니고 20년 이상만 되면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주자라고 해서 이 예외사항을 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87%의 재개발로 진행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모아타운이라는 형식의 말을 빌려가지고 재개발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부 다 재개발에 모아타운에다 투기를 하려고 그러겠죠. 투자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겁니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전에도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모아타운에도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놨고요. 이 대상은 뭡니까?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인데 여기에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분양권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청산이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따지면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를 분할하거나 아니면 다세대로 옛날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로 전환을 시켜서 소유자를 늘어나버리거나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을 분리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소유자 수를 늘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나대지에다가 신축을 해서 다세대를 지어서 소유자 수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분양권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놔보는 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인데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모아타운별로 각각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지정이 될 곳들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로 지정할 거다라고 말을 해놨는 게 있는데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또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신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간략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3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토요일 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요일에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금요일 3시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꼭 참석하셔서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내리는 오후지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